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명상에 대한 책을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성공을 위한 4가지 신성한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프리타지 크리슈나지 부부인데요. 인도에서 오에노 아카데미라는 명상단체를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마음이 힘들었던 사람들이 오에노 아카데미에서 명상을 배우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삶의 문제가 바깥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삶에는 기본적으로 2가지 측면이 있는데 바로 행위와 존재이다. 행위는 바깥 세상에 보이는 우리의 얼굴이고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행위에 집중하며 살아간다. 반면 존재는 삶을 경험하는 우리만의 방식이다. 예를 들어 회의실에 들어갈 때 당신은 미소를 지을지도 모른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확신을 보여야 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속사정은 완전히 다르다. 속으로는 긴장했거나 겁에 질렸거나 완전히 기가 죽었을 수도 있다. 우리 사회는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존재의 내면 상태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는 모습이고 존재라는 것은 내면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남 앞에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살다가도 나 혼자 있을 때는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이 2가지가 일치하지 않았을 때 바깥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가짜이고 결국에는 내면의 모습이 나의 현실을 창조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들하고 잘 지내려고 해봤자 내 마음이 힘들다면 결국에는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고자 하더라도 내 마음이 힘들다면 경제 상황이나 건강에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챕터가 끝날 때마다 여기에 필요한 명상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울싱크라는 명상법이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한참 합니다. 자연스럽게 심호흡을 계속 하다가 다음 단계에는 당신 몸이 빛으로 변하는 모습을 상상하거나 그렇게 느껴본다. 바닥, 탁자, 주변 사람들을 비롯한 모든 것이 하나의 에너지장으로 확장된다고 상상한다. 이 의식의 장에서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분리된 대상, 분리된 사람, 분리된 사건도 없다. 당신이 만났고 알았던 모든 사람, 존재했던 모든 동식물, 당신이 가졌던 모든 희망과 열망, 당신이 보고 느끼고 듣고 알았던 모든 것, 당신이 생각하고 상상했던 모든 것, 이 모두가 단일한 의식의 장으로서 존재한다. 빛의 끝없는 확장 속으로 완전히 젖어들었다면 이제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 벌어진 것처럼 느끼거나 상상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치유하고 싶다고 하자. 그럼 그렇게 치유된 상태에서 당신과 그 상대가 느낄 기쁨을 그대로 느끼거나 상상한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다면 이미 그 역할을 수행하는 당신을 보거나 느껴본다. 실제로 꿈을 이루었을 때의 상태를 경험해 본다. 몇 분 동안 그 상태를 유지한다. 제일 먼저 호흡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그 다음으로는 내가 이 전체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상상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 우주의 에너지가 나에게 연결이 되고 아주 평화로운 상태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내가 원하는 소망을 상상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기쁨을 충분히 느껴봅니다. 이루어지면 좋겠다가 아니고 이미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상상을 하는 거죠. 그것을 느끼면 그 느낌이 그대로 현실에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은 상처받은 아이 치료하기. 누구나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서 주변 사람에게서 상처받았던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진 채로 어른이 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과의 관계가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똑같이 재현이 됩니다. 내가 부모에게서 상처받은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나의 배우자가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다시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죠. 우리 마음의 힘든 문제들, 잠재의식들이 유아기에 이미 다 세팅이 되는데요. 부모님의 역할은
우리 삶의 큰 테마, 큰 문제를 세팅해주는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성인이 되어서도 배우자, 자녀, 직장 사람들,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들이 대부분 어린 시절부터 그대로 가져온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면 아이, 어렸을 때 힘들어하던 모습, 그 아이를 찾아서 바라보았을 때 그 문제가 풀릴 수 있습니다. 이 책에 자야라는 인도 여성의 사례가 나오는데요. 자야는 아름다운 가정을 일구었고 사회생활도 매우 성공한 여성이었다. 바라던 모든 것 그 이상을 이루었다. 학대를 일삼던 알코올 중독자 어머니 밑에서 끔찍하게 살았던 어린 시절과 비교하면 정말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다. 자야는 모든 게 잘 풀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 자야의 내면은 수십 년 동안 동요 상태였다. 명상을 통해 내면으로 들어가던 중 과거의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눈물이 계속 흘렀다. 바로 그때 자야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음을 깨달았다. 자야는 사랑을 갈구하지 않을 정도로 독립적이고 자수성가한 여성이자 성숙한 어른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았다. 하지만 그것은 가면일 뿐이었다. 자야는 엄청난 노력 끝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권력과 위상을 얻었다. 하지만 그 바탕에는 분노하는 고통의 의식 상태가 깔려 있었다. 자야는 살면서 사랑 따위는 초월한 듯 사랑받는 일에는 관심도 없다는 듯 자수성가한 독립적인 사람의 이미지를 공격적으로 구축해왔다. 감정을 나약함의 표시로 치부하기까지 했다. 자야는 동반자와 교감할 줄 몰랐다. 동반자를 진정으로 사랑할 줄도 그의 사랑을 믿어줄 줄도 몰랐다. 그를 사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기는 했다. 아이들을 위해서도 어머니로서 책임을 다했다. 하지만 훈계만 일삼는 것 외에는 어떻게 아이들을 사랑해야 할지 몰랐다. 자야는 팀원들을 존중할 줄도 몰랐고 작은 실수만 봐도 불같이 화를 냈다. 그래서 직원들이 금방 떠나곤 했다. 깊은 명상을 통해 자야는 자신이 전혀 교감할 줄 모르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 이제 자야는 필사적으로 성공하려고 애쓰거나 가면을 쓰는 대신 그녀 삶의 진실을 보았고 그러자 의식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렇게 명상을 통해서 자기 내면의 진실을 알아차리고 나면 그것을 계기로 사람이 진실하게 되고 자기 삶이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겉으로 성공한 사람, 강한 사람 이렇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와 반대로 내 안에 상처받은 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내 안의 상처받은 모습을 인정하고 안아줄 수 있을 때 내가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면의 진실 발견하기라는 장에서는 이런 사례가 나오는데요. 디에고라는 남자는 자기 아들이 청소년기에 자살을 해서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혼하고 재혼했는데 아들과 새엄마 사이가 좋지 않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원망하다가 그렇게 된 것인데요.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라는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자신도 세상을 떠나려고 했답니다. 그때까지 디에고는 죽은 아들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은 죄책감을 가진 채 평생을 사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남은 생을 고통스럽게 살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의미 없는 집착이었다는 사실에 디에고는 충격을 받았다. 디에고는 자신에 대한 집착 때문에 죽은 아들과의 추억에 평화롭게 잠길 수도 아내와 다른 아이들과 교감할 수도 없었다. 오로지 자신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아들이 죽은 건 너 때문이야. 너를 용서할 수가 없어. 이런 추궁이 몇 달 동안이나 디에고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집착이지 사랑이 아니라는 진실을 보게 되자 죄책감은 저절로 사라졌다. 그리고 살아있는 다른 가족과 얼마나 소원해졌는지도 보였다. 그동안 죽은 아들을 대한 방식을 무의식적으로 살아있는 가족에게도 그대로 반복하고 있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자 디에고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퍼져나오는 평온함을 느꼈다. 끊임없이 조절되던 불필요한 머릿속 수다가 사라졌다. 명상하는 동안 죽은 아들의 존재를 느꼈고 그 모든 외면했던 순간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다. 디에고는 아들이 자신의 가슴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 경험 후 디에고는 이렇게 말했다. 아들을 만나기 위해 죽을 필요는 없어요. 아들이 언제나 그랬듯 앞으로도 항상 나의 일부로 존재할 테니까요. 디에고는 그렇게 자기 자신과의 전쟁을 끝냈다. 아들을 추모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디에고는 아들이 DJ 일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생각해냈다. 그러고는 해마다 자신이 사는 소도시에서 DJ 경연을 열어 최고의 DJ를 뽑고 최대한 후원하겠다고 결심했다. 그게 아들을 위한 선물이 될 것 같았다. 자신이 과거에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해서 죄책감이면 계속 빠져 있는다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미안한 것이 있다면 확실하게 미안한 것을 느끼고 확실한 참회를 하고 용서를 빌고 그 다음으로는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을 것이 아니고 현재를 보세요. 현재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현재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제는 내가 이것을 배우고 더 이상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넘어갔을 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나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생각에 얽매여서 나는 죄인이야 라는 생각에만 빠져 있다면 현재에 충실히 살지 못하고 나는 살아갔다가 또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했으니까 계속 여기 빠져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의식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내가 과거에 미안한 일, 잘못한 일, 이런 것 자체를 없던 것으로 만들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됨으로써 그 사람에게 더 보답을 하고 이 세상에게 보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은 진심 어린 동반자 되기, 부부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책에 나오는 도리스와 클라크 커플은 자주 싸우고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 명상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아카데미 프로그램 넷째 날 내면이 많이 고요해진 클라크와 도리스는 자신들만의 진실을 볼 수 있었다. 클라크는 진짜 문제는 도리스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이 자신과 싸우고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였다. 자기만의 문제에 빠져 헤매느라 도리스를 보지 못한 것이다. 절망과 열등감에 정신없이 빠져들었고 그것이 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들었다. 무한 명상을 하는 동안 클라크는 온전한 상태로 깨어났다. 우주 지성의 힘이 자신의 의식을 통과하는 것을 느꼈다. 동시에 신비한 경험을 했고 그러는 동안 아름답고 경제적으로도 윤택한 삶을 살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우주 지성이 편지하는 우주의 무한한 공간을 느끼니 저절로 자신과의 싸움을 멈추게 되었다. 그리고 도리스가 진정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보게 되었다. 마치 아주 오랫동안 보지 못한 사람을 다시 만난 것 같았다. 한편 도리스는 자신이 얼마나 단절된 사람인지 깨달았다. 도리스는 사랑하는 법을 몰랐다. 10대부터 그녀는 사랑을 갈구하는 게 사랑인 줄 알고 살아왔다. 도리스는 자신이 자신에게 집착하고 있다는 진실을 순순히 받아들였다. 한없이 겸손해졌고 그동안 너무 힘들게 해서 미안했다며 클라크와 자기 자신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 후 클라크와 도리스는 서로를 사랑스러운 파트너이자 진실한 친구로 보게 되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힘든 것은 다른 사람에게 기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애정 결핍이라고 하죠. 내가 내 마음이 허하니까 자꾸 나 미미미 이런 생각에 빠져 있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사랑을 줘야 되는데 왜 안 주지? 이런 생각에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삶은 나의 삶의 주도권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나에게 힘이 있다면 나에게서 밝은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고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못해주니? 이런 생각을 자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잘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정신적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이런 애정결핍의 마음에서 많이 변화하게 됐습니다. 그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사랑을 받아야 가치 있는 인간이다 이렇게 느끼죠. 그러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명상을 하시고 내면을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모두가 있는 그대로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네 번째 장은 부의 의식적인 창조자 되기입니다.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버는데 그 과정에서 실제로는 마음이 힘들고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순간 무엇이 당신의 일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나요? 당신은 불안감이 시키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단지 먹고 살기 위해 일하고 있지는 않나요? 돈이 충분하다면 당장 일을 그만둘 건가요? 분노와 좌절감이 시키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자신에게 혹은 배우자, 부모, 형제, 경쟁자 혹은 추종자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일하고 있지는 않나요? 당신은 어디로 가려고 하나요? 올라오는 저항을 내려놓고 당신 내면의 진실을 보기 바랍니다. 이 책에 나오는 어떤 CEO는 재정 문제가 생겨서 직원들을 해고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직원들을 내보내기로 한 건 이해해요. 하지만 어떤 상태로 그런 결정을 내린 거죠? 두려워서? 아니면 사랑으로? 이 질문이 동기가 되어 CEO는 내면의 여정을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의 결정이 회사의 큰 비전을 위해서라기보다 개인적인 자기 집착과 자기 보호에 의한 결정이었고 두려워서 내린 결정임을 깨달았다. 그는 이 사회가 자신에 대해 나쁘게 평가할 것이 두려웠고 이 사회의 눈에 자신이 성공적인 CEO로 비치길 그 무엇보다 간절하게 원했다. 그런 두려움을 인식하자 CEO는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어떤 의식 상태에서 이 상황에 대처하고 싶은가? 대답은 자명했다. 명상을 하면 할수록 회사의 다른 모든 직원들과 연결되는 모습이 떠올랐다. 크리스마스 직전에 직장을 잃으면 그들의 마음이 어떨지도 생생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나서 CEO는 영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굳은 결의와 우주 지성에 대한 확신으로 CEO는 회사의 전 직원에게 한 가족처럼 단결해 생산, 포장, 운송, 전시의 모든 면에서 비용을 절감할 것을 독려했다. CEO는 연결 상태에 있었고 그것이 회사의 모든 사람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했고 덕분에 회사는 간신히 손익분기점을 넘어설 수 있었다. 바로 그때 뜻밖의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경기가 좋아졌고 회사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늘었다. 이 책에 나온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그렇죠. 우리는 바깥의 문제만을 해결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바깥의 문제는 나의 마음이 창조한 것이라는 거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불안한 현실이 창조되고요. 나 한 사람만을 위하려는 이런 에고적인 생각 때문에 분리와 단절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구나,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을 때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의식의 끈으로 연결이 되어서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존재가 하나이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뇌에서 생각하는 이 에고는 항상 나와 다른 사람을 분리되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분명히 나와 남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이 되는데요. 명상을 통해서 육안이 아닌 내면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공감과 소통이죠. 공감과 소통이 일어날 수 있을 때 나의 삶의 문제, 우리 모두의 문제가 다 같이 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 살면 돼, 이런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다 같이 서로를 생각해주고 이런 사회가 되었을 때 각자의 문제도 풀리고 사회적인 문제도 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책에는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사례와 해결책이 있고 명상 방법들도 나와 있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